안녕하십니까. 오늘 디지털 문해교육과 ATM 교육 시연을 맡게 된 사단법인 한국문해교육협회 정선지부 박현준입니다.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약간 말씀드리면, 저는 1991년부터 한 30년 동안 IT 분야,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컴퓨터 분야죠. 정보통신 분야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 30년 동안 활동하다 보니까는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하드웨어 개발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서버, 네트워크 전반적인 일들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가족들은 원주에 살고, 그러니까 2015년부터 제가 정선에서 산양삼을 재배 중에 있습니다. 제가 디지털 교육에 이렇게 하게 된 계기는 2015년부터 제가 정선에서 산양삼 재배를 위해 거주를 했는데, 주말에는 원주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제가 생각보다 지역에서는 젊은 축에 속합니다. 50대 중반이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적어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다수죠. 그러니까 제가 젊은 층에 속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부탁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이었던 게, 한 번은 저희 집 뒤에 있는 할아버지께서 핸드폰을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자기 핸드폰은 켜져 있는데 식구들이 전화가 안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전화도 벨이 안 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비행기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 비행기 탈 때 벨이 울리고 전화를 받지 못해서 비행기 모드로 설정을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은 아무리 전화를 해서 벨은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고, 아저씨는 벨이 안 울리니까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제 주위에서 저희 장인 정모라든가 저희 어머니도 이런 경우를 겪기 때문에 그냥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해드리고 말았어요. 그 얼마 있다가 또 저희 옆집에 있는 할머니께서 테레비를 볼 수가 없다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죠. 그랬더니 TV에 잡음만 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외부 입력 설정을 잘못하는 경우거든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테레비라는 것이 밖에 안테나 꽂고 그냥 채널만 돌리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채널도 리모컨이 아니었죠, 사실은. 요즘은 셋탑이라는 장비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TV로 맞춰놓으면 테레비가 나오지가 않아요. 테레비에서는 반드시 외부 입력, HDMI라든가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걸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테레비가 제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 할머니께서는 그걸 모르시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테레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했더니, 결국은 자녀들이 집에 올 때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최소한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거 진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겪었냐면, 제가 가끔 소주를 한잔하기 위해서 읍내 버스를 타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읍내까지는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제가 버스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게, 저는 항상 카드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는 대다수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다 현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아했습니다. 아니, 저분들은 왜 현금을 내지? 카드를 내면 할인이 되는데?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저희 그 옆집 할머니가 나가시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 저녁에. 저는 소주 한잔 먹으러 가니까 늦게나마 나가는데 늦게 어딜 나가셔야 했더니 운행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에 왜 가셔요? 했더니 내일 자녀들이 오는데 손자들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럼 차비라도 좀 줘야 되는데 자기가 현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죠. 자녀들이 오면 같이 버스 타고 시장에 나갈 거 아닙니까? 시내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ATM을 이용하든 이렇게 잠깐 시간을 내서 찾으면 되는데 왜 이분은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제가 고민을 해보니 이분들은 카드가 없는 겁니다. 카드를 사용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도시 사람들은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많은 혜택을 보지만 이분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때부터 제가 이거 시골에 사는 어른들이 디지털 문화, 전자기기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근데 이 교육을 누가 시키지? 하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가 찾다 보니 이런 영역의 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으로 진행되는 문해교육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해교육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생활교육, 교통교육, 금융교육 이런 것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는 게 디지털 분야, 정보통신 분야가 내가 재주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문해교육에서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2018년 그러니까 문해교사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문해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해 초등인증과정도 연수를 하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열심히 문해교사 활동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체 문해교육 일정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현재 그 문해교사 활동은 직접 하지 않고 제가 고민했던 디지털 문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 문해교육 현장에서 앞으로 디지털 교육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숙한 그림들이죠. 우리 생활 속에 그럼 자동화기기는 얼마나 있나 한번 보자고요. 지금 왼쪽에 맨 처음에 있는 공중전화는 익히 다 아실 거고, 근데 저게 자동화기기인가? 라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저것도 기존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동화기기가 거의 같습니다. 동전 놓고 전화벨 돌리면 전화가 되는 거죠. 자동화기기죠. 집에 있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자동화기기. 자판기. 마찬가지. 동전 넣으면 음료로 선택한 음료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자동화기기로 할 수 있는 농협의 ATM 기계. 그리고 요 밑에 건 뭐예요? 네, 지하철 표 끊는 기계입니다. 요즘에 아마 서울 가면 알겠지만 영무원한테 표 끊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카드를 들고 다니기도 하지만 표를 끊으려면 이런 자동화 기기를 끊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어쩌다 서울을 가면 카드가 없을 경우에 아주 난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자동화 기기들이 있었고, 근데 이 자동화 기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어요. 어떤 게 있나 다시 한번 보죠. 왼쪽 거에 써있죠. 승차권 발매기입니다. 지혜버스 승차권 발매기. 예전에는 지혜버스 터미널 가면 줄을 서서 표를 끊었지만 요즘은 이렇게 다 무인 단말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줄을 안 서도 끊을 수가 있죠. 위에 오른쪽 거는
예, 주차 정상기입니다. 이게 아마 이것 때문에 당황하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저 정상기가 그 전에 있다면 미리 정산하고 나가면서 좀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사전 정상기에서 계산하지 못하고 나가려고 할 때 사람도 없고 저 기계만 달랑 있습니다. 그럼 되게 당황스러워요. 근데 저 기계는 또 카드만 됩니다. 저도 한번 저기에 서가지고 되게 당황했던 게 있었는데, 저는 사실 계산까지는 했는데 카드가 안 나와서 무척 당황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요즘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거는 롯데리아인가요? 하여튼 뭐 패스트푸드점 햄버거 집에 있는 음식 주문기입니다. 요즘에는 직원들이 안 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딴 집 가서 먹죠, 대부분이.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게 뭡니까? 요새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아파트에 다 저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기처럼 들고 뭐 인터폰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 저렇게 흔히 말 디지털로 돼 있어요. 저 사진은 제가 아는 지인 집에서 찍은 건데, 제가 저거 작동하다가 몇 번 집안에 불이 다 꺼져가지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다 저런 거를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뭘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계속 자동화 기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동화 기기를 다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리고 단점도 또 있죠. 그럼 그런 것도 어떤 것들이냐고 보죠. 사용하지 않는 이유 가장 큰 거는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익숙하지 당연히 않죠. 그럼 왜 익숙해지지 않았냐?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자동화 기기라는 게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기계인데, 쉽게 누구나 사용할 수 만들어 놓은 기계인데,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 기호나 영어로 써 있고, 간혹 한글로 써 있어도 저게 또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QR 코드 이런 거 사실은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그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또 다른 이유는 햄버거 가게 같은 데 살려고 하면, 처음이라서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 줄이 서 있기 때문에 의식이 돼요, 자꾸. 그래서 사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 더 큰 문제는 이걸 익숙하게 이제 배웠어요. 또 바뀌어요. 진짜 화딱지가 납니다. 겨우 배워놨는데 갔더니 화면 구성도 바뀌었고, 카드도 옛날에는 카드를 긁으면 되는데 이제는 뭐 끼워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주 바뀌니까 저는 정말로 사용하기 싫어집니다. 또 여기 또 나왔는데, 어떨 때는 현금이 되다가 현금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사실 자동화 기기들은 몇 번만 해보면 다 할 수 있고, 한두 개만 하면 나머지도 거의 흡사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지, 저희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이런 자동화 기기들을 어디 가서 연습했으면 좋겠는데 연습할 곳이 없죠. 예를 들어 뭐 롯데리아 가서 연습한다고 하면 뒤에 다른 손님들이 사용할 수 없고, 또 연습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또 음료를 먹든가 햄버거를 먹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자동화 기기라든가 디지털 기기를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행히도 주위에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있어서 가르쳐주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아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동화 기기를 왜 배워야 되냐? 왜 꼭 배워야 되나?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기술이 적극 발전하죠. 이렇게 되면 점차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일을 안 해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사람을 안 쓰고 기계를 쓰는 거예요. 아마 요즘 식당도 그렇고 뭐 표 끊는 데도 그렇고 대부분 가보면 예전에 사람 10명 있었다면 지금 10명 한 사람이 한 두세 명뿐이 없습니다. 다 기계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도 없어진다 그러죠. 은행이 창고가 예전엔 4명, 5명 있었는데 이제는 1명, 2명만 있는 것도 많습니다. 다 ATM 기계로 하죠. 그러니까 이거 결국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 변화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워야지만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다 기계가 알아서 해야 할 텐데 뭘 배우냐,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0% 기계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참 클 때, 야, 시대가 변하면 번역기가 나올 거다. 우리 영어 배울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금 번역기 나왔죠. 핸드폰 번역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어는 안 배워도 됐었는데 핸드폰 번역기를 돌릴 줄 몰라요. 실행을 시켜야지 얘가 번역도 해주고 통역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행을 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실제로 기계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더라도 어느 한 부분 무엇인가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그걸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언젠가부터 뭐 디지털 사회, AI 사회,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워두지 않으면 저희도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인터넷으로 다 했죠. 손쉽게 하고 손쉽게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사용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때 앞에 몇 시간 줄 서서 한참 걸려서 받았죠. 결국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자투표가 아마 실시가 될 겁니다. 여차하면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요. 국민으로서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를 못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기기라든가 자동화 기기 이런 것들을 배워둬야 합니다. 사실은 이런 배우는 것들은 국가에서 사회에서 해줘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라도 아니면 저희 같은 문예교육 단체에서 꾸준하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은 경제적인 손실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를 사용하면 할인이 되는데 할인을 못 받는 거죠. 그런 부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차표 예매 같은 경우도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쉽게 예약했다 쉽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예약과 취소를 직접 가서 해야 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차비가 되니까.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기기라든가 자동화 기기를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그 사용하는 사람이 왜 사용하느냐? 첫째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ATM 수수료가 처음 나왔는데 ATM이라는 게 은행 자동화 기기죠. 거기서 이체를 하면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창구에서 가면 있죠. 아마 적게는 1,000원, 많게는 2,000원 있을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창구에서 이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요금 할인, 100원이 할인이 되죠. 그리고 주차 시간 절약.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자동화 주차장에 자동 정상기가 있는데 요즘에 대부분의 큰 건물은 정상기가 건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을 미리 하면 그냥 차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20분을 더 주죠. 왜냐하면 건물 안에서 정산을 하고 가야 되니까. 차 있는 데까지. 그리고 출구까지 나가야 되니까. 20분을 더 줍니다. 얼마나 큰 이익이에요. 그죠?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 뭐 군단위 지역들은 차라리 아무나 될 수 있어 괜찮지만 서울 가게 되면 뭐 5분에 500원 뭐 이렇게 되니까 큰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동화 기기는 하나만 사용하면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화면에 안내가 나오고 뭐 카드 낀데 카드 비슷한 모양이 있고 뭐 돈이 나오거나 티켓이 나오는 데가 있고 뭐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만 알면 다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한두 개 할 줄 아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결국 못 사용하는 거죠. 세 번째 게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외국에 나가서 외국어를 몰라도 됩니다. 아니 기본적인 단어는 알아야겠죠. 저도 한동안 저 외국에서 다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외국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특히 어려운 게 식당 같은 게 괜찮아요. 은행을 가야 될 때입니다. 저도 은행 한 3년 동안 싱가포르에 살아서 은행에 통장도 개설하고 그랬는데 간혹 그 은행을 가야 되게 되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은행원들이. 그런데 일반적인 얘기들은 뭐 밥 먹겠냐 뭐 이런 것들은 무슨 메뉴 먹겠냐 쉽게 하겠는데 어려운 단어를 하니까 가기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ATM 기계가 밖에 있는 ATM 너무 쉽죠. 쉽다기보다는 사람을 대변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일단 편합니다. 그리고 모르면 한참 째려보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ATM 기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줄을 서 있어도 저 멀리 서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 여행 갈 때도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 할 수 있어요. ATM기라든가 자동화기 사용하면 줄 안 서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청량리를 가보면 아직도 표를 끊는 창구에는 사람이 줄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 발매기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되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차가 무지 간편합니다. 뭐 버스 예매, 취소 아주 간편해요. 돈도 안 들고요. 막 창구로 왔다 갔다 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면 디지털 문해 교육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입니다. 근데 잠깐 생각해 보면 저희가 문해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잠깐 보면 문해 교육은 한글 교육이 주죠, 그죠? 한글 교육이 돼야 되니까 한글 교육부터 합니다. 근데 한글 교육은 또 어떻게 하느냐? 기역 니은부터 배우고 쓰기 할 때는 줄 긋는 거 가르치죠. 왜냐하면 글을 써보지 않으시는 분들한테 그냥 기역 니은을 써보라고 못 쓰니까. 일단 일자로 글을 쓸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말이죠. 동그라미도 잘 못 그리시고. 디지털 문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디지털 교육도 문해 교육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해 교육에서 저희가 처음에 한글만 했지만 이제 영어, 금융, 교통으로 넓어지죠. 그 한영역이 아마 디지털이라는 부분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 그 얘기는 디지털 교육도 기초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디지털 교육들은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가령 하나 예를 들면 카카오톡 교육을 하죠. 많이 핸드폰 교육을 하면서 카카오톡 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자판으로 한글을 쓸 줄 알으셔야 돼요. 또 하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실행을 시킬 줄 알아야 되죠. 이걸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현장에는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어떻게 실행시켜야 되는지 한글 자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지
카카오톡이라든가 뭐 간혹 한글을 가르치고 동영상 제작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문해교육 차원의 사실 문제가 아니기보다는 좀 더 전문적인 조금은 전문적인 사람들의 교육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 사실은 자동화 기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손으로 누르는 거죠. 터치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할 줄 몰라요. 아마 주위에 어르신들 계시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누르라면 못 누릅니다. 당연히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못 미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연습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밀어서 잠금 해제라는 게 있었어요. 저도 잘 못했어요, 이거. 근데 이제는 이 밀어 잠금 해제라든가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생전 이런 걸 해보지 않으신 어르신들한테 해봐라면 못해요. 결국에 저희들이 디지털 교육을 위해서는 이분들한테 화면 터치라든가 뭐 미러 잠금 해제라든가 패턴 등 이런 기초 교육부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되면 기초 기호 인터넷이라든가 우리가 ATM이라든가 자동화 기기에 쓰이는 기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살표기라든가 이런 기호에 대한 공부가 돼야 되고 기초 영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영어라는 게 뭐 전체 뭐 단어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 많이 쓰는 단어들은 그래서 알파벳들은 빨리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문해교육 전반에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카드 없이 사용하는 건 되게 힘듭니다. 사실 세상을. 그거는 뭐 신용카드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신분증도 이제는 카드화 되어 있죠. 그죠? 이런 분들이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카드 생활하는 연습은 디지털 사회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에게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아니라 카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는 별도로 뭐 얘기가 돼야 되는데, 계속 말씀을 해서 지금 사회에 적응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주 사용해야 돼요. 결론은 이겁니다. 가능하면 창구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기계가 있으면 터미널 갔더니 기계가 있더라. 표 끊는. 거기서 끊어야 됩니다. 식당에 갔더니 햄버거 집 가보니 창구도 있는데 기계가 있다 하면 기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기계에 익숙해지고 겁내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의 자세.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많이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사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르신들이, 뭐 우리도 나이 들겠지만 우리 학습자들이 우리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과 물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스마트폰 가져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스마트폰이 생활의 필수품이라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한글이 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글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지털에 대한 것도 뭐 전문적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갈 때 누르는 거 이런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합니다. 결국은 교사들은 자동화 기기들이나 디지털 기기들이 나오면 계속 본인들이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시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손주에게 물어보시든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모르면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마지막에 나왔듯이 앞으로 기계가 많아지면서 자꾸 더 물어볼 겁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면 또 물어볼 거예요. ATM기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 물어보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들이 알아주셔야죠. 저 모르겠는데요.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개인의 출생에서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모든 교육을 통합한 원리. 이게 평생교육이죠. 그죠? 디지털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는 평생교육, 범주 안에 들어왔고 문해교육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요거는 어찌 보면 번외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 현재 디지털 교육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대안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교육은 계속 반복하고 연습해야 되는데 반복하고 연습할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뭐 동네에 있는 롯데리아 가서 줄 서서 연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가서 표 끊었다가 취소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농협 가서 ATM 줄 서서 할 수도 없고.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디지털 교육을 처음 준비하면서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구를 사실 개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디지털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디지털 교육 보조교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으로 화면들을 만들어서 연습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재는 그 ATM이랑 주민등록번호를 떼는 민원서류 발급기만 개발을 해서 문해교육 현장에 공개를 했고요. 앞으로는 고속버스 티켓 발매기부터 뭐 KTX 티켓 발매기, 패스트푸드점의 그 음식 주문기도 같이 다 만들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PC용으로 해서 개발 프로그램 공개를 했고, 그거는 아마 패드나 핸드폰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단점이 있다면 사실 그 연습은 실제 사용하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고 밀고 해야 되는데 PC로 하거나 패드로 하거나 핸드폰으로 하는 건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죠? 패드는 태블릿은 너무 핸드폰이나 태블릿 너무 작고, PC는 대부분이 마우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터치가 되는 모니터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거는 뭐 무료로 공개하기는 어렵고 저도 기본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유료로 판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터치하기, 밀어서 잠금 해제하기, 패턴 연습하는 거, 이런 기초 기능도 별도로 넣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뭐 데스크탑형이나 스탠드형 개발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는 카드 인식, 바코드, 지문 인식 뭐 이런 기능도 넣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걸 화면을 좀 보시면 궁극적으로 개발하는 건 왼쪽의 모델입니다. 왼쪽의 모델이고, 뭐 은행을 선택하면 은행 ATM에 나오고, 관공서를 누르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뗄 수 있고, 교통을 누르면 티켓 발권을 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연습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따가 이어서 ATM 교육 시연에는 그 프로그램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지문 인식기, 뭐 결과 나오는 것, 뭐 카드 넣는 것, 바코드, QR코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교육을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걸 통해서 연습하게 되는 거죠.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PC용은 저렇게 나오고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뉴는 약간 다릅니다. 이번 시범 서비스용은 가운데 있는 데스크탑용으로 시범 서비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지털 교육에 대한 우리의 자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저희가 개발해서 디지털 훈민정음의 ATM 교육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ATM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연습용으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훈민정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본 기계는 현재 문해교육협회 정성군지부에서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 제가 디지털 교육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정보통신 관련 일을 했었고, 문해교육 활동을 하면서 디지털 관련 교육이 너무 필요해서 맨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만들었다가 이제는 상업용으로 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실제 ATM이나 자동화 기계처럼 크게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그 기계를 가지고 할 수는 없고 시범용으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의 아이콘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식 버전에서는 은행이나 이런 무인 민원 발급 창고 이런 거 외에도 버스 티켓 발권기, 기차표 발권기,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우리가 맥도날드라든가 롯데리아 가면 있는 음식 주문기 있죠?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시범 서비스용으로 문해교사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시범 서비스용 버전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만 가져도 실제 문해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교육, 특히 ATM 교육에는 충분히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화면을 잘 보시면 저희 집 프로그램은 현재는 농협은행이랑 무인 민원 발급기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잠깐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농협은행 정선지부하고 사실 정성군청에서 촬영이라든가 이걸 도와주셔서 결국에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오게 됐습니다. 농협은행은 생소한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지부, 농협 단위농협이라고 그러죠 보통. 거기가 아니라 농협중앙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정선군 농협중앙회 정선지부에서 도와주셨다는 얘기죠. 네.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두 단체, 두 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 인출기, 농협 현금 인출기, 즉 ATM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 화면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죠. 원래는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 작동을 할 때는 손으로 터치를 하는 겁니다. 터치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마우스, 왔다 갔다 하죠. 이 마우스로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한 번쯤 짚고 넘어갈 것들이, 우리가 보통 ATM 기기라든가 자동화 기기에 가게 되면 터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스마트폰도 그렇죠. 근데 저희는 되게 익숙해요. 사실 마우스도 익숙하고 터치도 익숙하고,
한데 어른들은 저희가 문해경영의 학습자들은 이 터치가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동화 기기 사용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터치 관련된 교육을 사실 해야 됩니다. 연습도 해야 되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연습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흔치 않죠. 간혹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끔 사용을 하시거나 자녀들한테 배우게 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인출기라든가 민원 발급기라든가 이런 교육할 때 그런 터치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프로 말씀드리는 이 디지털 훈민정음에는 다시 앞으로 가보면 나중에는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시범 서비스 버전에도 터치 연습 메뉴를 사실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그 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용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디지털 훈민정음 정식 버전에는 이런 식의 기계를 만들 건데 거기에는 터치를 해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각 기관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데 구매를 하면 좋을 텐데 그거는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죠. 하여튼 다시 한번 이제 터치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녹용은행 가서 아까 다시 화면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예금 인출을 해볼 겁니다. 예금 인출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또 여기서 고민해야 될 점이 어떤 게 있냐면 ATM을 사용하려면 카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거에 의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없이도 ATM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즘 그 농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통장을 처음 만들 때 통장에 ATM 사용 기능을 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꼭 통장을 가지고 창구로 오는 게 아니라 ATM을 이용하면 돈을 인출하고 계좌 이체하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실 때 그 학습자분들한테 내 통장이 과연 ATM을 사용할 수 있는지 대부분 하면 카드는 없으실 거고요. 카드는 없으실 거고 ATM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은행에 가서 농협 가서 확인을 하도록 해주시는 것도 필요한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농협은행이 근처에 있을 테니까 어느 날 날을 잡아서 학습자분들이랑 각자 통장을 가져와서 선생님이 인솔하에 한번 다녀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통장에 ATM 기능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크카드 정도는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농협은행 담당자라든가 실제로 학습자분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다르니까 이 부분은 각자 현장에 맞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편리하게 이분들이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돈을 인출할 거나 계좌 이체하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세금도 낼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좀 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수업이 다 끝난 이후에 학습자분들이 스스로 가서 찾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카드가 준비되었다는 가정하에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체 메뉴를 한번 보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예금 인출이죠. 예금 인출. 그리고 예금 조회, 통장이 없는 예금 조회. 그리고 계좌 이체. 입금.
그렇습니다. 여기 나머지 있는 것들은 뭐 그냥 크게 중요한 메뉴들은 아닌데 요거 하나 국고와 지방세 내는 그 지로도 내고 세금 내는 거죠. 이 부분이 요 부분은 그 저희가 앞으로 프로그램 만들긴 할 건데 나중에 예금 인출이라든가 계좌이체 해보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기로 한 진짜 예금 인출을 다뤄가겠습니다. 예금 인출을 눌러보죠.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예금이 나오고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많이 보던 화면이죠. 이 화면도 이렇게 카드 불법 복제를 주의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옛날에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범죄도 많아지고 해서 자꾸 이런 문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거는 학습자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요즘에 특히 저희 학습자들이 사용할 ATM들은 대부분이 아마 점포 그 은행 점포 옆에 붙어 있는 365 코너일 거예요. 365일 코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은행들이 수시로 이 검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큰 위험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는 주지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요, PC용으로 만든 건데, 태블릿이나 핸드폰에서 사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지만,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팝업으로, 자동으로 팝업이 뜨고 자동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프로그램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네. 또 주의사항이 나오네요. 그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죠. 저희들도 사실은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비밀번호 입력 때 주의하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그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ATM 사용할 때도 우리는 옆에 있지 말고 뒤에 물러서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혹시나 내가 ATM을 사용할 때 주위에 누가 있으면, 뒤에서 누가 보고 있으면 보지 말라라고, 그리고 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을 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 눌렀더니 실제로 이제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가 나오죠.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노출돼 주의해달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농협과 상관없이 이 프로그램상에서 되게 주의할 사항인데, 우리가 비밀번호 누를 때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네 자리만 알아서 누르면 됩니다. 네 자리만 누르면 되는데, 문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 학습자분들도 그렇고 이것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임의의 네 자리 숫자를 정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뭐 비밀번호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네 자리만 맞으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의 숫자를 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배열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숫자의 배열은 항상 똑같지가 않다는 거. 이 재배열을 누르면 숫자가 바뀝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확인되진 않는데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학습자분들이 혹시 나중에 갔더니 1, 2가 있고 여기 3이 떠 있는데 여기가 3, 4로 돼 있더라. 아니 여기 2가 없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숫자를 누르겠어요. 오늘은 저는 요게 4개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비밀번호 선정하겠습니다. 4, 5, 6, 6인데 내가 5를 또 눌렀다. 할 때는 뒤로 가요. 백스페이스기라고 하죠. 눌러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정정할,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정정하면 다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4, 5, 6,
7을 누르면 넘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금액을 찾을 건데 오늘 얼마를 찾을까요? 뭐 일단은 가장 작은 3만 원을 찾아보겠습니다. 3만 원을 찾아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사실 있는데, 하나님이 이 프로그램에 지금 준비 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5만 원권 문제인데, 이 부분은 조만간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타 금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선생님들이 직접 해보시고 학습자들 가르쳐 드려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선생님들도 꽤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3만 원을 찾기로 했기 때문에 3만 원을 찾아보자 보겠습니다. 자, 3만 원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뭐 다시 한번 화면을 조금 읽어 보시고, 보통 수표는 보통 안 찾으니까 5만 원권이 몇 매냐면 3만 원이 5만 원권이 없죠. 그리고 1만 원권 3매, 합계 3만 원. 난 3만 원 찾는다. 맞으면 확인, 틀리면 취소. 네, 맞으니까 확인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거래 확인 및 명세표 출력, 명세표를 받으시겠습니까? 명세표를 대부분이 요새는 안 받죠. 많이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누르면 되고, 만일에 명세표를 받고 싶으면 얘를 누르면 되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은 프린터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해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개발한 제품에서는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거래 결과에서 거래 금액은 지금 저거 3만 원 사진에 나오는 거고요. 잔액. 요게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아 있느냐라는 건데, 내 통장에 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이 3만 원 찾았으니까 97만 원이라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3만 원뿐이 없었으면 이렇게 빵으로 나오겠죠. 0원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수료 부분. 이 수수료는 뭐 아시다시피 영업시간이 끝났거나 휴일 같은 경우에 은행 점포가 영업하지 않는 경우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어떨 때는 200원에 붙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뭐 비싼 데는 1000원까지 붙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쯤 학습자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명세표는 안 받습니다. 아니요. 예. 이렇게 해서 거래 출금이 끝나서 이렇게 하면 체험하려면 체험이 끝난 겁니다. 쉽죠? 네,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문에 예금 인출 확인, 비밀번호 입력 확인, 비밀번호 4, 5, 6, 7 누르고 그 찾을 금액 3만 원. 그리고 확인 아니요. 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TM기 활용에 전부 다입니다. 아까 5만원짜리 제가 다시 한번 5만원짜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4, 5, 6, 7 하고 나서 원래는 10만원을 누르게 되면 요 화면 전에 만원권이 몇 매인가, 5만원권이 몇 매인가가 나오는 화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만원권 하는 거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추후에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똑같죠? 나머지 하면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체험 완료하기 전에 그 합숙자분들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명세표를 출력했을 때나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확인하실 때 출력한 다음에 명세표를 가져 나오거나 카드를 가져 나와 통장을 가져 나오거나 돈을 가져 나와야 되죠. 그죠? 뭐 간혹가 돈을 안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카드 안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통장 안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핸드폰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끝나면 한 번쯤 돈은 챙겼는지, 카드는 뺐는지, 혹시 놓고 가는 게 없는지 꼭 확인하도록 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체험 그 예금 인출에서 기타 부분을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잠깐 4, 5, 6, 7 계속 눌렀는데 4, 5, 6, 7, 4, 4, 4, 4로 해도 됩니다. 이거 자릿수만 맞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돈을 찾을 때 3만 원, 5만 원, 10만 원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럼 13만 원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0만 원 찾고 3만 원 또 찾아요. 17만 원 찾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뭐 15만 원 찾은 다음에
3만 원, 1만 원을 다시 입금을 하든가 뭐 이렇게 하겠죠. 여기 보면 이 기타 금액이 바로 그런 겁니다. 기타 금액을 누르면 실제로 원하는 금액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숫자로 13만 원, 13만 원, 만 원 이렇게 돼요. 13만 원 맞죠? 그리고 전화하면 원래 5만 원권이 있으면 5만 원 하면 또 나오겠죠. 근데 사실 이게 이분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로 뭐 17만 원 찾을 때 자기는 ATM을 몇 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이 기타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타 금액도 나중에 학습이 일정 정도 진행이 되면 알려주셔서 내가 원하는 금액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ATM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처음 사용할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맨 처음에 그 ATM 사용할 때 두려웠던 것들이 아마 생각해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아, 이거 혹시 돈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고장이 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처음 배우시는 학습자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니까. 그리고 이 기계에 대한 어떤 안심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자주 사용해야지만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좀 명심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은 지금 농협 ATM 같은 경우라든가 요 민원 발급기는 공개된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PC 한 대에 깔아놔서 학습자들이 연습할 수 있게 해주셔도 좋고 뭐 나중에 기관에 여유가 생긴다면 저희가 만드는 기계를 사다 놓고 수시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디지털 기기의 교육은 반복 학습만이 배우는 지름길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자분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은행 가서도 실제 연습비 배운 이후에 은행에 가서도 ATM기를 이용해서 현금을 찾거나 조회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훈민정음을 이용해서 농협은행의 ATM 예금 인출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문의하실 것이 있거나 디지털 교육 뭐 제가 잘 많이 알지 못하지만 자동화 기기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기 화면 뒤에 제가 그 홈페이지 주소랑 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권리 연락을 주시면 되고 뭐 통화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저는 사단법인 문해교육협회 정선지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